안녕하세요. 2012년 임상심리사 2급 필기 41번부터 45번 문제를 풀이하게 된 남예진입니다. 41번 문제부터 천천히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문제는 기억장애를 보이고 있는 환자에게 기억 및 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데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옳은 답을 고르는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억 및 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를 고르면 된다는 이야기죠. 1번 문항부터 살펴보면 1번은 트레일 메이킹 테스트라고 해서 선추적 검사입니다. 선추적 검사는 숫자나 선입기를 통해서 집중력, 정신적 추적 능력, 시각적 탐색, 운동기능 측정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원하는 답과는 거리가 멀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답입니다. 2번 문항은 간이정신진단검사입니다. 간이정신진단검사는 9개의 증상 척도와 3개의 타당도 척도로 구성된 90문항의 자기보고식 다차원 증상 목록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정신건강과 부적응 정신증을 측정하는 검사인데요. 이것 또한 이제 기억 및 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검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틀린 답입니다. 3번 검사는 얼굴 손 검사법이라고 해서 이중 동시 자극법입니다. 환자가 눈을 감은 상태에서 얼굴이나 손 등에 동시적으로 주어지는 자극을 알아맞추도록 하는 거죠. 촉각 부주의나 감각계 이상을 평가할 수 있는 지각 검사이다. 이것도 거리가 먼 답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정답은 4번이 되는데요. 4번을 넘길 순 없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개정판 웩슬러 기억 검사인데요. 딱 제목만 봐도 기억 검사, 기억이 들어가죠. 성인의 기억 기능을 평가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검사 도구 중 하나이고 난치성 간질 환자에게도 사용이 되는데 술 전과 후에 기억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라는 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번은 다음 중 지능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살펴보는 문제입니다. 맞는 답을 고르는 문제예요. 1번에는 현재 널리 사용되는 지능검사들은 대부분 문화적 영향이 적절히 배제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화적 영향이 적절히 배제되어 있을까요? 실제 이 답은 틀렸다고 볼 수 있죠. 배제되어 있지 않다가 맞는 답입니다. 문화적 영향을 고려하고 있어요. 즉,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카텔의 결정성 지능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교육학습 등의 문화적 영향을 고려하는 것들을 보아 지능검사들은 문화적 영향이 적절히 배제되어 있지 않다. 즉, 문화적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문항은 정신검사란 용어를 심리학에 도입한 학자는 비네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비네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비네가 아니고 사실은 카텔이 도입을 했습니다. 카텔. 1890년에 이미 먼저 사용을 했고 1894년 뉴욕 콜롬비아 대학 신입생들에게 일종의 지능검사를 이용해서 평가하려는 시도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또한 틀렸습니다. 3번을 보기 전에 4번 먼저 보고 3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편차 지능을 이용한 지능검사는 스피어만이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편차 지능을 이용한 지능 검사를 스피어만이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스피어만이라는 사람은 사실 통계 작업과 요인 분석의 선구자인 사람이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떠오르면 스피어만의 순위 상관계수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최초의 편차 지능을 이용한 지능 검사는 웩슬러 아까 보았던 기억 검사 에서 봤던 이 웩슬러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피어만은 아니다. 그럼 답은 자동적으로 3번이 되는데 3번을 살펴보면 지능검사는 피검사자의 성격 특성이나 정신병리를 파악하는 데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맞는 답이죠. 피검사자의 성격 특성이나 정신병리 파악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3번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개인용 지능 검사를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에 틀린 답을 고르는 거겠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하는데 네모난을 봤을 때 딱 보면 3번인 것 같아 해서 3번을 고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도 정답이 3번인데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지능검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와 목적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의 지적 능력 수준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즉 1번과 연관이 있죠. 전반적 지적 능력. 그리고 두 번째, 개인의 인지적 지적 기능을 특성 파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임상적 진단을 명료하게 한다. 네 번째는 기질적 뇌 손상 유무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섯 번째는 합리적 치료 목표를 설정 가능하게 한다. 여섯 번째는 소근육 운동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번 문항에 보면 소근육 운동 능력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건 2번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근육이라고 하면 눈과 손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손 기술 그리고 눈과 손의 협응성을 보고 우리가 동작성을 검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지능검사를 통해서 당연히 얻을 수 있는 정보죠. 일곱 번째, 학습된 교육 수준. 4분 문항에 보면 학습된 교육 수준이 있죠. 학습된 교육 수준을 통해서 우리는 언어성으로 검사해 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용 지능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음악 예술 이런 거와 같은 음악, 미술, 예술, 연기 이런 거와 같은 예술 능력을 측정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4번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심리평가 시 고려해야 할 상황과 가장 거리가 먼 것. 이것 또한 틀린 문제를 고르는 거예요. 신경심리평가가 무엇인지 좀 알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신경심리평가 시 고려해야 할 상황이 무엇인지 알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신경심리평가란 뇌 손상이 의심되거나 실제 손상이 있는 경우 그 손상 여부와 정도에 대해 정밀하게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한마디로 뇌 손상과 연관이 있는 검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고려사항 또한 뇌 손상과 연관이 있겠구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려사항에는 뇌 손상의 정도, 그리고 뇌 손상 후 경과 시간, 그리고 뇌 손상 당시 연령, 이렇게 1번, 3번이 여기 이미 들어가 있죠. 그래서 1번, 3번은 맞는 거기 때문에 틀렸고요. 거리가 먼 것, 그리고 2번, 4번 남아있어요. 교육 수준과 성별. 여기서 말하는 교육 수준은 무엇일까? 그리고 신경심리평가를 할 때 성별을 고려할까라고 생각을 하겠는데요. 우리가 뇌 손상 환자를 확인할 때 남자와 여자를 나눠서 고려를 할까요?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 외에도 고려 사항 안에 뇌 손상 전 환자 상태를 파악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러한 걸 보았을 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5번은
주제 통각 검사 TAT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는 거예요. 맞는 답을 고르는 건데요. 1번 문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검자가 이 사람은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라고 묻는 경우 검사 요강을 참고하여서 성별을 알려준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주제 통각 검사가 어떤 검사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주제 통각 검사는 모호한 대상을 지각하는데 개인의 특유의 심리적 과정이 포함되어서 독특한 해석을 도출하게 된다는 이론적 입장에서 출발하는 그런 검사입니다. 한마디로 개별성을 보는 검사죠. 수검자가 이 사람은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만약에 검사자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말하고 한다면 개별성이 사라지겠죠. 독특한 해석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 요강을 참고해서 성별을 알려준다는 것은 틀렸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검사자는 수검자가 상상하는 대로 보면 됩니다. 라고 이제 안내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2번 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항은 자연스러운 반응을 위해 수검자의 반응이 지나치게 피상적이고 기술적인 경우, 예를 들어 소년이 바이올린을 앞에 있다라고도 검사자가 개입해서는 안 되며 다음 반응으로 넘어가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이 즉 수검자의 반응이 지나치게 피상적이고 기술적이어도 자연스러운 반응을 위해서 검사자는 개입을 안 하고 다음 반응으로 넘어가야 한다 라는 말인데요. 이제 수검자가 말한 이야기에서 결정적인 내용이 빠져 있고 결정적인 내용이 없고 그리고 이제 전개 과정에서 뭐 과거, 현재, 미래의 내용이 빠져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중도 질문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보충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 반응으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틀린 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은 카드를 보여주고 각 그림을 보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연극적인 장면을 만들어 보라고 지시한다. 이거는 맞는 답이죠. 연극적인 장면이라고 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상상을 해보라고 하잖아요. 이게 즉 연극적, 이야기를 하나 만드는 거니까 연극적인 장면을 만든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자동적으로 답이 됩니다. 그럼 4번은 왜 틀렸나요? 모든 수검자에게 24장 카드를 전부 실시한 이 주제 통각 검사는 총 카드가 이제 그림판이 31장 그림판이 있는데 여기에 모두 20매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통으로 이루어진 11장과 성별과 연령을 따라서 이제 9장씩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합치면 20장이 되겠죠. 그래서 24장이 아니라 20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1번부터 45번까지의 문제풀이가 끝났는데요.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